이번 시간에는 지명수배, 지명통보, 이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피의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명수배를 하고 어떤 경우에 지명통보를 하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찰수사규칙 45조, 경찰수사규칙 45조에 보면은 지명수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3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이상하고 이하는 같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도 지명수배의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법정형이 3년 이상, 그러니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도 지명수배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요것은 이제 그 체포, 영장할 때 체포의 요건이 되는 거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체포 구속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러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러니까 법정형이 3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 사람이 지명수배 대상이다. 그러니까 범죄가 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지명수배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장기 3년 이상이 지명수배 대상이니까 장기 3년 미만은 뭐가 되겠어요? 뭐 2년이야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지명통보 대상이 되겠죠. 나머지가 지명수배 그 대상이 아닌 나머지가 지명통보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지명수배보다는 덜 중한 사람들, 그 지명수배보다는 좀 그 중요성이 덜한 범죄, 그러한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 중에서 그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렇게 체포영장 요건이 출석력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요건, 발부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 대상보다는 덜 중한 그러한 그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 중에서 그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아무튼 지명수배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뭐 발부받으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빨리 수배해가지고 잡아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은 수사의 현저한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 일단 영장이 없더라도 체포 구속 영장이 없더라도 지명수배부터 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지명수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수배 일단 영장 없이 지명수배하고 지명수배하고 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 구속영장은 제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 이것이 지명수배 요건이다. 그러니까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 발부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명수배를 하는데 아주 긴급할 경우에는 그 영장 없이 일단 지명수배하고 나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지명통보. 아까는 3년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3년 미만. 징역이나 근거 벌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사안이 이상이더라도 사안이 경미할 때 굳이 뭐 이렇게 법정형은 높지만 이 사람 범죄 사실을 보니까 사안이 경미해가지고 굳이 이거를 뭐 영장 받아서 체포해야 되겠어, 그런 정도가 아닐 때,
사안이 경미할 때, 그러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원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이게 체포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소재불명이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지명 통보하고 나중에 소재 발견됐을 때 다시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그때는 이제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지명수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실무상으로는 그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해당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은 이것은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소재불명이면은 다시 또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가지고 지명수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명수배할 때 체포영장은 어떤지 일반 체포가 목적인 그 조사하려고 이제 체포가 목적인 그 체포영장, 통상적인 체포영장하고 소재가 불명이라 지명수배하려는 그 지명수배용 체포영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포영장 신청할 때 그 기록 목록이 있고 체포영장 신청할 때 그 수사 기록은 체포영장 신청서하고 같이 검찰청으로 보내야 되겠죠. 체포영장 그 수사 기록에다가 임시기록 표지가 있고 기록 목록, 범죄인지서, 뭐 고소사건은 고소장 이렇게 되겠죠. 이하 날짜 순으로 쭉 편철하는데 영장 신청서는 이 기록 앞에다가 이렇게 두부를 붙이죠. 이 기록에 대해서 표지가 있어야 되니까 임시기록 표지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붙이고, 임시기록 표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기록 표지해서 이거 나중에 그 영장 그 기록 돌려받으면은 이거 떼버리면 되겠죠. 임시기록 표지니까, 임시니까 지명수배용 체포영장, 긴가불, 제명, 담당자 이렇게 그 연락처 적어 놓으면은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검토하다가 그 수사관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 수가 있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좀 크게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기록 표지 여기다가 지명수배용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이것을 좀 확실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다가 지명수배 대상자 그래가지고 붉은 고무인 도장, 그 고무인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인을 해놓으시면 되겠다. 그럼 눈에 띄겠죠. 이거 지명수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체포영장 신청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포영장 신청서에다가는 여기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배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는 이 사람을 수배 상태로 두겠다. 그런 취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는데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여기다가는 지명수배 해가지고 지명수배해서 붉은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고무인, 붉은 고무인, 지명수배, 여기다가 지명수배, 붉은 고무인, 지명수배 해가지고 여기다 날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날인하시면 되겠다. 여기 붉은 고무인, 지명수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장을 받았으면은 그 영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지명통보 대상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전산에다가 경찰 그 전산에다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자체 전산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명수배 통보 이 전산은 그 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을 하니까는 관할경찰서 수사과에다가 지명수배, 지명통보, 전산 입력 그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명수배, 지명통보 의뢰,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9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산 입력 요구서를 작성하는 거죠. 지명수배, 지명통보자 전산 입력 요구서 해가지고 관할경찰서 수사과에다가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여기 지명수배 전산 입력 요구서 범죄수사규칙 별지 32호 서식을 가지고 이것을 다
빈칸 메꾸기 해가지고 빈칸 메꾸기에서 칸 메꾸기해서 공문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뢰 전에 이 지명수배 지명통보 전산 입력 의뢰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한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다 범죄수사규칙 9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건 담당자 지명수배 통보 의뢰할 때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라. 그러니까 연고지 거주 여부, 여기 현장에 직접 가봐야 되겠죠.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국외 출국 여부, 이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주의하면 될 거고,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이것은 수사관님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 명적과라든지 보안과 이런 데다가 공문 보내셔가지고 피의자 이름 주민번호 기재하고 수감 여부 확인해달라 그러면은 전국의 전산으로 돼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경찰서 유치장 수감 여부, 이거 경찰에다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고지라는 것은 최종 거주지, 주소지, 등록기준지,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하라. 이렇게. 그래야 소재불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테니까. 자, 그래서 지명수배 지명통보 전산입력 요구서를 경찰서에다 보내면은 경찰서 수사과의 수배관리자는 의뢰받은 지명수배 통보자를 별지 33호 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지한다. 그리고 전산입력에서 수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수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작성해서 경찰서 수배관리자한테 갖다 줬던 지명수배 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는 작성한 관서, 특별사법경찰 관서에서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라. 이렇게 연도별 2023, 2024 이렇게 2023, 1, 2, 3, 4, 2024, 1, 2, 3, 4 순으로 보관하라 해서 여기 아까 전산입력 요구서인데 여기에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 일련 번호 여기다가 연도별로 번호순으로 기재해서 보관하라. 이렇게 여기에 2024-1 이거를 한 분은 공문으로 보내고 한 분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거죠.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거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111조에 보면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 통보 내용 공문 보낸 거 첨부하고 또 경찰에 전산 입력이 되면은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하면은 수배 조회가 나오죠, 이게. 그러면 그것을 같이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공문 보낸 거를 기록에 편철해서 보낸다든지 사본에서 기록에 편철해서 편철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대검 예규에 보면은 영장 사본, 체포영장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송치할 거니까 원본을 기록에 편철해서 송치해버리면 나중에 피의자 잡히면은 영장 원본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수사관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했다고 그러면은 영장 사본을 들고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또 사본도 주고 하나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이라는 영상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영상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송치사건 기록의 의견란에는 기소중지 체포영장, 기소중지 구속영장, 기소중지 긴급체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통보일 경우에는 기소중지 지명통보 이렇게 기소중지 지명수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소중지 체포영장, 기소중지 구속영장, 기소중지 긴급체포 이렇게 하고 통보 같은 경우에는 기소중지 지명통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명수배, 지명통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